이 문제 역시 우리 구독자이신 정효식님께서 스스로 만들어주신 문제입니다. 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x가 a보다 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가조건은 간단하게 g의 0은 0이다 라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 나 조건을 보자. 방정식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gx 이퀄 k, k는 자연수라고 그랬네요. 얘의 해집합이 ABC다 라는 겁니다. 자, 해집합은 이것들을 만족하는 X값들의 집합을 얘기하고요. 그게 ABC란 얘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세 개가 존재한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ABC들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봐. 이 방정식이라는 건 다시 쓰면 우리가 g의 x는 이꼴 2의 k승이다 라는 거고요. 결국 이놈은 y는 이꼴 g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이꼴 2의 k승이라는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에 서로 다른 교점이 3개가 있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봐. 이 ABC들이 이러한 부등식 관계에 있다라는 건데 일단 AC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AC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C가 음수였다고 한다면 C 빼기 A는 음수 빼기 A는 양수니까 음수 빼기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는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그놈이 0보다 크다. 이거는 모순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AC에서 A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C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듯이 B는 0보다 크고요. 단 현 상태에서는 B와 C의 대소관계는 알 수가 없고 B, C가 서로 다르다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보자.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건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요. 사실 이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W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이면서 극소값을 하나만 갖는 경우, 그 다음 대칭이면서 극소값을 하나만 갖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W의 그래프 유형의 경우에도 극소값이 서로 다른 경우와 극소값이 서로 같은 경우로 나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비대칭이면서 극소값을 하나를 갖는 경우도 중간에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크게 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y는 이꼴 2의 k승이라는 그래프,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다른 교점이 3개가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쪽 두 개 그래프는 어떻게 우리가 y는 이꼴 2의 k승을 그리더라도 교점이 3개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양은 이런 W 형태의 모양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W 형태의 모양에서 교점을 3개만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3개를 갖든가 혹은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3개를 갖던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개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봐. A는 음수고 B, C는 양수기 때문에 이 3개의 교점 중에 가장 작은 쪽의 X좌표가 A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B냐 C냐 누가 더 크냐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조건에서 우리가 G의 0은 0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B든 C든 요 중간에 갖는 값이 B든 C든 어쨌든 양수니까 결국 X 이꼴 0은요. 어느 구간에 생기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교점 사이 어딘가에 x 이꼴 0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의 함수값이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이 다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 x가 a보다 큰 구간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a fx는 gx를 만족한대요. 자, 그러면 x가 a보다 큰 구간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x-a는 0이 될 리가 없고요. 따라서 우리가 양변을 x-a로 나눠주면
fx는 x-a 분의 누가 되냐면 gx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 fx가 x는 0과 x는 알파에서 동일한 극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볼까? 이 x-a분의 gx라는 놈은 그지? 뭐겠어? 미분이 가능한 놈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f의 프라임 x를 구해보면요. x-a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 분의 누가 되는 거야? 바로 g'x의 x-a 그 다음 빼기 gx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자. 얘가 이꼴 0 되는 데서 극값을 가질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의 프라임 0이 이꼴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자. f의 프라임 0이라는 놈은 여기다가 이제 x 대신 0 넣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a제곱 분의 그렇죠? g 프라임 0에 마이너스 a 그 다음 빼기 g의 0이 이꼴 0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봐라. 이게 이제 분자가 0 되면 되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g의 0이라는 놈이 분자가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g 프라임 0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지. 근데 아까도 봤지만 가에서 g의 0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놈이 이꼴 0 돼야 돼요. 근데 a는 지금 0보다 작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g 프라임 0이 0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요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봐. 이게 결국 g의 0도 0이고 g 프라임 0도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의미는 x가 이꼴 0에서 y는 이꼴 g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라는 거죠. x 이꼴 0에서 극값을 가지면서 함수값도 0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에서 0이 되는 점은 바로 여기구나. 이 그래프라면 여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극소가 되는 점이 바로 x가 이꼴 0 되는 점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봐. 이놈이 x는 알파에서 함수 fx가 x는 알파에서 x는 0에서와 동일한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보자. 대충 그려보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똑바로 그려볼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게 x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x는 이꼴 0이 되는 거고 그치?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가정했죠? 요렇게 y는 2의 k승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요렇게 y는 2의 k승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 접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접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어쨌든 a는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fx라는 놈을 가만 보면요. 이 놈을 우리가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단 말이야. 바로 x-a 분의 gx 빼기 g의 얼마? gx 빼기 0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보자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얘는 점 a, 0과 점 x, gx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a, 0이 어디쯤 있냐 하면 바로 여기가 a가 됐든 여기가 a가 됐든 여기쯤 a, 0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쪽에 대해서만 지금 fx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 이때 우리는 이놈이 뭐라고요? a, 0과 x, gx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 직선의 기울기는요. 만약에 x, gx는 y는 gx 위의 점이고요. 요 점이었다 그런다면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겠죠? 그쵸? 그리고 얘가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요렇게 되면 기울기가 0 값을 갖습니다. 그렇지? 그러다가 다시 기울기가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그랬다가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여기 와서 딱 접할 때 극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x, a, 0과 여기가 지금 x는 0이자 0,0이잖아요. 여기에 좌표가 지금 0,0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0일 때가 극소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될 때가 극대야. 당연히 극소와 극대는 서로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보자. 얘가 이제 다시 점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면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요때 다시 극소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까 여기서 극소값은 0이었는데 지금 극소값은 0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다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x는 0과 알파에서 동일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즉 극소와 극대는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극소값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극소값 두 개가 같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얘가 W 형태의 그래프긴 한데 어떻게 그려지는 완벽하게 좌우 대칭으로 그려지는 이런 형태의 W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리고 X축은 이렇게 지나가는 놈이겠구나.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0,0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교점이 3개가 되려면 y는 equal 2의 k승은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다시 그려봅시다. 이렇게 조금씩 다 삐뚤빼뚤해지는 것 같죠? 이거는 너무 삐뚤빼뚤하네요. 미치겠다. 그죠?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y는 equal 2의 k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봐.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x는 a.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교점이 누가 b가 되고 누가 c가 될지 몰라. 그쵸? 그럴 때 우리는 딱 보면 알겠지만 봐. 여기가 바로 a, 0이 되는 점이고요. 그쵸? 이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해서 여기 이렇게 된다면 점점 기울기가 낮아지다가 0,0을 지나갈 때 딱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뒤로 다시 기울기가 점점 올라갔다가 여기 이렇게 딱 접할 때가 극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기울기가 가장 클 때입니다. 그리고 점점 내려오다가 다시 요 점을 지나갈 때 기울기가 0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점이 바로 알파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겁니다. 이거. 됐죠? 자, 그러면 보자. 우리가 이제 밝혀낸 게 있어요. 얘는 완벽하게 좌우 대칭인 W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고요. y는 2의 k승은 이렇게 오게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도대체 여기가 B인지 C인지, 그지? 여기가 B인지 C인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볼 겁니까? 자, 이거 보시면요. 봐. 요 놈이 만약에 C였다고 합시다. 요 놈이 B고, 그치? 그런데 아까 B보다는 C-A가 더 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이 경우에 C-A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간격이 C-A가 됩니다. 그렇죠? 그놈을 봐. B라는 놈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B라는 놈은 바로 여기 0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간격이 B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의 시작점을 여기로 딱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C-A가 B보다 커질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요 놈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 봤자 C-A는 여기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B보다는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어디가 B고 어디가 C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가 B고 어디가 C예요? 당연히 요 놈이 B고 요 놈이 C가 됩니다. 네, 당연히 여기가 A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4차함수 y는 gx의 함수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x의 제곱과 x-알파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얘가 좌우 대칭이라고 했고요. 얘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 하면 이거 다 알고 있죠? 바로 x는 b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4차함수 그래프의 특징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였다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b일 거고요. 따라서 알파는 2b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요 놈은 알파의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2b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끝난 거야. 그럼 보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에서의 함수값이 2의 k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gb. 자, gb는 b의 제곱에 자 여기다 b 넣어봤자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요. 이놈은 b의 4제곱이니까 요놈이 2의 k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b라는 놈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의 4분의 k승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럼 보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g의 c. 자, g의 c라는 놈은 결국은 c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하는데 그게 2의 k승인 걸 알고 있죠. 그쵸? 끝났습니다. 그러면 g의 문제에서 구하라고 그런 건 g의 c 곱하기 그지? 곱하기 제대로 써야 되겠다. 곱하기 로그 루트 8을 밑으로 하는 b 이놈인데 GS는 2의 K승, GS는 2의 K승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이놈은 다시 쓰면 로그 루트 8은요 2의 2분의 3승입니다. 맞죠? 그 다음 B는 2의 4분의 K승이죠. 따라서 이놈은 2의 K승 곱하기 자, 요놈은 앞으로 나가고 앞으로 나갑니다. 즉 2분의 3분의 4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그 2의 2가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봤자 로그 2의 2는 1이고요. 결국 이놈은 요거 요렇게 약분하면 2만 남죠? 결국 남는 건 6분의 K 곱하기 2의 K승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결국 6분의 K 곱하기 2의 K승이 N이 되는데 N은 1000 이하의 뭐라고 그랬어?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K도 무슨 수야?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K 값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 6은 6은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요놈을 다시 쓰면 결국 3분의 K 곱하기 2의 K-1승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3이 약분돼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K는 3의 배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분모에 이 3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놈은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K가 3일 때 보시면 얘는 3분의 3 곱하기 2의 제곱해서 요놈은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K가 6일 때는 3분의 6 곱하기 2의 5승 해서 이거 얼마 됩니까? 2 곱하기 2의 5승이니까 2의 6승 되겠죠? 요놈 64 됩니다. 그 다음 K가 9일 때는요. 요놈은 3 곱하기 2의 8승 해서 요놈은 3 곱하기 256이죠? 그러면 3, 6에 18, 3, 5, 15, 3, 2, 6 그래서 768인가요? 3, 5, 15 맞죠? 16, 18 맞죠? 요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가 12가 되면요. 요놈은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2의 11승인데 그냥 봐도 알겠지만 요놈은 100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가능한 세수라는 건 결국 4, 64, 768 3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3개를 더해주면 이 2개 더하면 68이죠. 그래서 768에다가 68을 더해주면 요거 16 되고요. 그 다음에 13 되고요. 836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836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